마흔. 당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라. 안신영 지음. 앤 넥스웍 출판사. 제3의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부자 습관은 젊을수록 더 좋고 늦어도 40대에는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일찍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인 절실함을 모르는 내 자녀와 나보다 젊은 40대 동생들에게 50대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부자 습관과 자산 증식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치열하게 사는 동생들이 나를 만난 후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즐겁게 일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좋겠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증식 7단계. 1. 은행을 이용하자. 저금한다, 저축한다, 목돈을 마련한다. 모두 돈을 모은다는 뜻이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 첫 월급이 18만 원이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또렷이 기억이 난다. 월급 봉투에 현금이 가득했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니 집에 가는 길에 혹시 소매치기라도 당할까봐 가방을 앞으로 메고 꼭 붙들고 집으로 향했다. 당시에는 소매치기가 많았었다. 특히 월급날에는 주변에서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월급날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곤 했다. 당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전액을 드렸었다. 은행을 이용해보지 않았기에 돈 모으는 방법을 몰라 용돈을 제외한 월급을 엄마에게 드리면 엄마는 그 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갯돈을 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다. 월급 관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저금도 은행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생활비만 따로 드리니 내심 부모님은 섭섭해라 하셨고 결혼할 비용은 네가 모아서 가라고 하셨다. 그런 소리를 듣는 나도 내심 섭섭했지만 집안 살림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경제적인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온전하게 월급 받은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급에서 상당한 부분을 은행에 저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간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5년 만기 상품에 들었다. 재형저축이란 적금은 당시 금리가 20%를 넘었다. 정부에서 금리를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다른 적금 금리에 비해 이자가 높았고 비과세 상품이었다. 당시 모든 근로자는 무조건 재형저축을 들었다. 이자율이 높아 목돈 마련으로 최고의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리와 비교해 보면 상상도 못하는 이자율이다. 맞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대가로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목돈 마련은 필수이다. 돈을 모으는 목적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혼, 내 집 마련, 사업, 여행 등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돈을 모아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1년, 3년, 5년은 기간을 정하고 적금을 들기 시작해도 그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 적금이 만기도 되기 전에 해약하는 이유나 상황이 전개된다. 내 경우에는 그랬다. 5년 만기 60개월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길다.
만기가 되어야 약속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다. 감사하게도 5년 동안 해약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자연스럽게 지출하는 것도 통제가 되었다. 저축하기 위해 아껴 써야 했다. 목돈을 마련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다. 금리는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기에 적금을 드는 당시 이율이 높거나 비과세 상품 등 만기 때 실제로 수령액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저축의 힘은 우선 습관이기 때문이다. 저축하는 힘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통제하게 된다. 수입의 10%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자. 평생 찾지 않겠다고 생각하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의 10%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자. 5년, 10년 계속 수입의 10%를 모은다면 분명 부자가 되는 힘이 생긴다. 단 수입이 올라갈수록 저축 금액은 높이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까지는 저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종잣돈을 모으기에는 은행을 이용해서 저축하는 것이 최고이다. 자신의 수입의 10%는 아예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모으자. 이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다. 2. 지출을 통제하자. 예산을 짜지 않고 지출하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지출하는 항목은 1인, 2인, 3인, 4인의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하는 대출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가 있다고 하면 저축하는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비로 써야 할 수도 있다. 실거주 집을 마련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따른 비용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월 수입에서 저축하는 방법과도 연계가 된다. 저축은 총 6개의 통장을 만들라고 했다. 여기에서 생활비는 고정으로 계속 쓰일 금액이므로 줄이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예비비 10%와 개발비 10%를 합한 20%를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돌린다. 만약 대출 금액이 많다면 10%를 더 늘려 3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한 자녀당 10%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 2명이면 수입의 20%를 적용한다.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인원수가 늘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비용은 수입의 50% 이내로 정한다면 4인 가족이 되어도 수입의 10%는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가 들수록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족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은 최대한 통제하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출하는 비용을 계속 같은 수준에서 제한만 한다면 생활의 범위가 너무 한정된다. 생활은 항상 같은 곳만 바라보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으면 다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의 우물 안에 갇히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좀 더 삶을 확장할 수 있기에 수입과 더불어 지출도 늘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가 생긴다. 경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부자 습관에서 팁을 얻을 수 있다. 1단계는 수입의 50%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모은다. 2단계는 지출은 통제하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을 늘려야 함을 인지하자. 지출을 통제하자. 이것이 부자로 가는 두 번째 조언이다. 3. 본업에서 확장하라.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통제하자라고 말하면 지출은 통제하겠는데 수입을 어떻게 늘려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말이 쉽지 수입을 늘리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승진하는 것. 둘째, 사업하는 것. 셋째, 투자하는 것. 투자와 사업은 기존 본업을 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업에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가는 기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 솔직히 본업에서 계속 일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면서 그 대가로 연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면 달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충성 직장의 개념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라면 이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서 30대는 이직을 많이 한다. 10년도 안 되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충분히 쌓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직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군을 찾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장을 바꾸되 직업을 바꾸는 것은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해당 직업군에서의 이직을 통해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이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이면 해당 분야의 고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열정을 다해보자. 직업군을 찾고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자.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고 분석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이다. 블로그는 전 국민이 보고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지식 창고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글은 돈이 된다. 기록으로 돈을 계속 쌓이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면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다. 첫째, 글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글 쓰는 능력은 다른 사업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이다. 둘째, 인플루언서까지 도달하면 수입이 늘어난다. 셋째,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를 1년, 3년, 5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본업과 더불어 다른 사업의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가능성에 꿈을 싣고 희망을 실어서 글로 표현해보자. 블로그가 아니라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유튜브도 본업과 연관된 경험을 넣은 내용을 소개하면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결국 수입으로 연결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이지 않은 것이다. 맞다.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수요를 찾는 것이다. 수요는 원하는 것이 해소될 때 늘어난다. 그 과정에는 정확한 고급 정보, 재미, 웃음,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성을 더 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욕심낼 수는 없다. 이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면 도전해보자.
추가 수입은 나만의 플랫폼에서 창출해보자. 그래서 가장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는 본업에서 확장하라라고 강조한다. 4. 돈의 논리를 이해하자. 나는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싶다. 목돈을 모으지 못하고 빚, 즉 대출로 시작한 돈은 대출 금액이 영원히 되기가 어렵고 영원히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대출에도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다. 좋은 대출은 은행과 같이 일하는 구조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으로 타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고 차익을 수입으로 한다. 만약 대출을 받아 투자해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면 이것은 좋은 대출이다. 그렇다면 나쁜 대출은 무엇일까?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받는 대출이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더욱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이 악순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뿐더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자.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은행의 운영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행은 소비자의 예금을 장려하고 일정한 이율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금리가 1년에 4%라고 한다면 저축하는 금액을 1년 동안 4%를 주고 그 자금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6%의 대출 이자를 받는다. 대출이자 6%, 예금이자 4%를 빼면 2%를 남겨 수익을 남긴다. 결국 예금자의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는 구조다. 개인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운영하면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이 모인다면 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어느 곳에 투자 대상을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돈을 맡기고 일정 수익을 받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을 지키기가 어려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갈지 지식과 정보를 통해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더 높은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은행이 아닌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주식과 부동산이다. 나는 주식의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주식은 ETF를 적금 형태로 모으고 있으므로 투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도 사계절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경매의 기술을 장착한다면 은행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보다 안전한 것이 실물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실물자산이다. 무리하지 않고 재테크 대상을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 부동산의 첫 번째 목적은 실거주 집 장만으로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5. 실거주 마련은 최우선. 실거주하면서 재테크를 이어간다면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만약 나의 경우처럼 20평 실거주 집을 마련했다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계획해보자. 첫 번째는 24평에서 32평으로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 한 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는 지역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상급지 32평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 국민이 가장 살고 싶은 최상급 지역에 32평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 평수는 여건이 된다면 더 넓은 평수도 좋다. 하지만 저축하는 금액은 한정적이므로
지금처럼 3, 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30평대에서 지역만 갈아타는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이사를 한다. 여기서 주기적인 관점은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삶의 터전이 된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삶의 만족도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보고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 삶의 터전이 되는 곳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마련을 목표로 삼아보자. 그곳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은가? 6. 7개의 통장을 만들자. 수입 통장은 바로 월세 통장과 나눔 통장, 그리고 사업 통장이다. 월세 통장은 노후를 위한 통장이다. 부동산의 자산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하나를 나눔 통장이라고 한 이유는 노후가 될수록 몸은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한다고 노력을 해도 노화로 인해 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노하우를 지속해서 알리는 방법이 책쓰기다. 만약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지속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업통장은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동안 기술로 익혀온 부분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나만의 사업통장에 어떤 기술을 녹여낼지 모색하면 분명 방법이 생긴다. 지출통장은 4개로 재정비한다. 지출은 생활비는 수입의 50% 이내로 고정하고 적금 10%, 주식 10%, 여행 10%로 구분해서 매월 저축한다. 나머지 20%는 여유자금으로 따로 관리한다. 4개의 통장 중에서 생활비 통장은 지출하고 적금, 주식, 여행 통장은 돈을 모으는 적금인데 지출로 분리하는 이유는 노후에 쓰기 위해 모으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돈을 적절히 쓸 줄 아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 단 수입은 없고 지출만 일어나는 구조가 아닌 수입과 지출이 함께 지속되는 삶. 이것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다. 7. 도전을 즐기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늘 익숙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 후 성공이란 말이 있듯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실패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실패의 원인을 성공의 원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실패 원인을 찾아 복귀하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원대하게 갖는 것이다. 8. 돈 버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4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2단계는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3단계는 종잣돈으로 굴려서 자산을 키우고 4단계는 불어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으로 가는 길에서 1단계와 2단계까지인 돈을 벌어 저축하기만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자산을 키우지 못한다면 결코 부자가 되기 어렵다. 4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듯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을 경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하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돈을 더 벌 기회,
돈을 잘 굴리는 기회를 분명 알아차리게 된다. 습관의 반복은 경험이 된다. 경험이 많을수록 돈을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직장 생활부터 전업주부, 자영업자, 부동산 경매 투자자, 부동산 강사 등 10년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는 실전 노후 준비 가이드입니다. 직장일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나 특히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